당신의 가장 큰 적은 외부에 있지 않습니다. 당신의 상사도 경쟁자도 세상의 불공평함도 아닙니다. 당신의 가장 끈질기고 강력한 적은 바로 당신의 머릿속에 있습니다. 매일 밤 잠 못 이루게 하는 불안감, 과거에 대한 후회, 미래에 대한 걱정, 이 모든 것이 만들어내는 생각의 폭풍. 당신은 이 폭풍 속에서 길을 잃고 있지는 않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폭풍을 멈추기 위해 더 많은 정보를 찾고 더 많은 계획을 세우려 애씁니다. 하지만 그것은 불길에 기름을 붓는 것과 같습니다. 오늘 저는 당신에게 그 모든 것을 멈출 단 하나의 방법을 공개하려 합니다. 이것은 로마의 황제이자 가장 위대한 스토아 철학자였던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가 자기 자신에게 매일 던졌던 질문입니다. 수천 년 동안 극소수의 리더들만이 그 비밀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 영상이 끝날 때쯤 당신은 그 소수에 속하게 될 것입니다. 시작하기 전에 당신을 가장 괴롭히는 반복적인 생각은 무엇입니까? 댓글로 공유해 주십시오. 당신은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정보 과잉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스마트폰은 1분 1초도 쉬지 않고 새로운 알림을 보내고 소셜미디어는 끊임없이 타인과 나를 비교하게 만듭니다. 이러한 환경은 우리의 정신을 조각내고 내면의 평화를 앗아갑니다. 우리는 더 빨리, 더 많이, 더 효율적으로 움직여야 한다는 압박감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 결과 우리의 마음은 한 번도 제대로 쉬지 못하는 엔진처럼 과열되기 일쑤입니다. 문제의 핵심은 우리가 이 내면의 소음을 잘못된 방법으로 다루고 있다는 점입니다. 우리는 생각을 억누르려 하거나 혹은 그 생각에 휘둘리며 감정적인 반응을 보입니다. 이런 생각을 하면 안 되라고 스스로를 다그치거나 최악의 시나리오를 상상하며 불안에 몸을 맡깁니다. 두 가지 방법 모두 우리를 더 깊은 수렁으로 빠뜨릴 뿐입니다. 스토아 철학은 제3의 길을 제시합니다. 생각을 억누르지도 생각에 끌려다니지도 않는 길. 바로 생각을 관찰하고 그것의 진짜 가치를 판단하는 길입니다. 이 혼란 속에서 평온을 찾는 것은 더 이상 사치가 아니라 현대 남성의 필수적인 생존 기술입니다. 첫 번째 진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당신은 당신의 외부에서 일어나는 거의 모든 일을 통제할 수 없습니다. 경제 상황, 타인의 평가, 심지어 내일의 날씨까지도 말입니다. 대부분의 남성들은 이 통제할 수 없는 것들을 통제하려다 평생을 허비합니다. 그들은 바람의 방향을 바꾸려고 독과 싸우는 선원과 같습니다. 그 결과는 좌절과 탈진뿐입니다. 하지만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우리에게 다른 관점을 제시합니다. 그는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유일하고도 가장 중요한 영역이 있다고 말합니다. 바로 우리 자신의 판단과 반응입니다. 사건 자체는 우리에게 고통을 주지 못합니다. 그 사건에 대한 우리의 생각이 고통을 만들어낼 뿐입니다. 예를 들어 갑작스러운 비는 그저 자연 현상일 뿐입니다. 하지만 비 때문에 내 계획을 망쳤어 라는 당신의 판단이 당신을 짜증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 미묘하지만 강력한 차이를 이해하는 것이 모든 변화의 시작입니다. 평범한 사람들은 날씨를 바꾸려다 지치지만 지혜로운 사람은 우산을 준비합니다. 이 차이가 당신의 내면의 평화를 결정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유일한 영역, 즉 우리의 판단을 어떻게 다스릴 수 있을까요?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가 발견한 유일한 요새는 바로 당신의 내면의 성체, 인너 시타델입니다. 이 성체는 외부의 어떤 공격에도 무너지지 않는 당신의 이성과 판단력의 중심입니다. 당신의 직업, 재산, 명성은 모두 빼앗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어떤 상황에 대해 어떻게 생각할지를 선택할 권리는
그 누구도 빼앗아 갈 수 없습니다. 이것이 당신의 절대적인 자유가 존재하는 공간입니다. 누군가 당신을 모욕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 말 자체는 공기 중의 진동에 불과합니다. 그 진동이 당신의 귀에 닿았을 때 당신에게는 선택권이 있습니다. 그것을 내 대한 공격으로 판단하고 분노할 수도 있고, 저 사람의 의견일 뿐 나의 본질과는 무관하다고 판단하고 평온을 유지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감정을 억누르는 것과는 다릅니다. 오히려 감정의 근원을 파악하고 그것에 대한 통제권을 되찾아오는 과정입니다. 감정의 노예가 아니라 주인이 되는 첫걸음은 바로 이 내면의 성체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인지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 폭풍을 멈추는 단 하나의 질문을 공개할 시간입니다. 당신의 마음속에 온갖 걱정과 부정적인 생각들이 소용돌이칠 때 잠시 멈추고 스스로에게 이 질문을 던지십시오. 이것이 나의 본질에 해를 끼치는가? Is this harming my essential nature? 여기서 말하는 본질이란 당신의 이성, 당신의 인격, 당신의 덕성을 의미합니다. 즉, 당신을 당신답게 만드는 핵심적인 가치들입니다. 이 질문은 당신의 머릿속에 들어오는 모든 생각을 걸러내는 강력한 필터 역할을 합니다. 예를 들어, 내일 발표를 망치면 어떡하지? 라는 불안한 생각이 떠오를 때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십시오. 이 불안감이 나의 이성적인 판단 능력에 해를 끼치는가? 나의 인격을 손상시키는가? 그렇습니다. 이 불안은 당신을 마비시키고 최선을 다할 수 있는 능력을 저해합니다. 따라서 이 생각은 당신의 본질에 해로운 것이며 받아들일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이 질문을 통해 당신은 생각의 가치를 즉시 판별하게 됩니다. 99%의 사람들은 모든 생각을 무차별적으로 받아들이며 감정의 소용돌이에 휘말립니다. 하지만 당신은 이제 모든 생각을 신문하는 문지기를 갖게 된 것입니다. 이 질문을 당신의 일상에 적용하는 구체적인 방법을 알아봅시다. 이것은 단순한 이론이 아니라 매 순간 사용할 수 있는 실용적인 도구입니다. 당신의 상사가 당신의 보고서를 혹평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자동적인 반응은 무엇입니까? 나는 무능해. 그는 나를 싫어해. 나는 곧 해고될 거야와 같은 생각의 폭풍이 몰아칠 것입니다. 이때 즉시 멈추고 필터를 가동하십시오. 상사의 비판이 나의 인격에 해를 끼치는가? 내가 정직하고 용감하고 이성적인 사람이 되는 것을 막는가? 정답은 아니오입니다. 그의 비판은 당신의 보고서에 대한 것일 뿐, 당신이라는 존재 자체에 대한 판결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을 배움의 기회로 삼는다면 당신의 본질은 더욱 강해질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예로 당신이 교통체증에 갇혔다고 해봅시다. 분노와 짜증이 치밀어 오를 때 질문하십시오. 이 교통체증이 나의 평온함과 인내심이라는 본질에 해를 끼치는가? 당신이 분노를 선택하는 순간, 그렇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그것을 통제할 수 없는 현실로 받아들이고 평온을 선택하는 순간, 당신의 본질은 조금도 손상되지 않습니다. 이 질문은 자극과 반응 사이에 결정적인 공간을 만들어줍니다. 그 공간 안에서 당신의 진정한 힘이 발휘됩니다. 결국 우리가 오늘 탐구한 그 질문, 이것이 나의 본질에 해를 끼치는가는 단순한 문장이 아닙니다. 그것은 혼돈과 질서를 구분하는 검이자 당신의 정신을 지키는 방패입니다. 세상은 계속해서 당신에게 돌을 던질 것입니다. 예기치 못한 사건, 부당한 비판, 실망스러운 결과들이 끊임없이 당신의 평온을 위협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당신은 그 모든 것을 막아낼 수 있는 힘을 갖게 되었습니다. 당신의 진정한 힘은 외부 세계를 통제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인식하는 당신의 내면을 통제하는 데 있습니다.
당신은 더 이상 파도에 휩쓸리는 조각배가 아닙니다. 당신은 폭풍 속에서도 자신의 항로를 정하는 선장입니다. 이 깊이 있는 대화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혜의 길은 혼자 걷는 것보다 함께 걸을 때 더욱 의미가 있습니다. 채널을 구독하고 알림을 설정하여 당신의 내면의 힘을 키우는 여정을 계속하십시오. 마지막으로 질문이 있습니다. 오늘 배운 이 질문을 당신의 삶 어떤 부분에 가장 먼저 적용해 보시겠습니까? 당신의 가장 강력한 다짐을 댓글로 남겨주십시오. 당신의 결심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영감을 줄 것입니다.